원달러 환율은 5일 개장 직후 상승세를 이어가며 1,540원을 넘겼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 53분 현재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540.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환율은 전날 주간거래 종가보다 0.7원 내린 1,529.0원에 개장한 이후 방향을 틀어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오후 5시 6분쯤 야간 거래 장중 1,540.3영원까지 오른 뒤 이날 오전 2시에 서울장 종가 대비 2.3영원 상승한 1,53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 뉴욕 차액결제 선물환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1,532.90원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중동 리스크와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이 환율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옅어지며 시장에는 협상이 장기화하거나 휴전이 위태롭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무력 충돌도 계속되며 중동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하며 8,000피 시대를 열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 이탈이 이어지면서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120조 원에 육박하는 순매도를 기록했고 최근 20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반도체 대형주 급락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증시와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해 초부터 이달 4일까지 상장지수 펀드 등을 제외한 코스피 시장에서 총 116조 6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최근 한 달 동안에만 60조 6천억 원을 팔아치우며 매도 강도를 높였습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 종목에 집중됐습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60조 2천억 원, SK하이닉스를 40조 8천억 원 규모로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두 종목에서만 101조 원에 달하는 매도 물량이 나온 셈입니다. 외국인 매도세는 이날도 이어졌습니다. 오전 장중 외국인은 1조 6천억 원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하며 20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역대 9번째로 긴 외국인 연속 순매도 기록입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외국인 매도세가 규모와 기간 측면에서 이례적인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4일까지 19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이 금융시장을 강타했던 2020년 이후 약 6년 만의 최장 기록입니다. 하루 순매도 규모도 역대급 수준입니다. 지난 4일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액은 6조 9,880억 원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2월 27일 기록한 7조 812억 원이 역대 최대 순매도액입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은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40원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도와 환율 상승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악순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원화 기준 주가 상승뿐 아니라 달러 기준 투자 수익률을 고려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주가 상승에도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경향을 보이고 외국인의 주식 매도 이후 달러 환전 수요가 늘면서 다시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우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실제로 외국인 순매도와 환율 상승 흐름은 동시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도는 20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3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웃돌았습니다.
자, 지금 걱정되는 건 또 있어요. 부동산 걱정은 계속 이어지는 건데 최근에 걱정이 되는 거는 역시 환율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530원대까지 올랐고요. 야간 거래에서는 1,540원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거든요. 높아도 너무 높은 것 같은데요. 예, 높습니다. 이게 사실 예. 뭐 부동산 문제야 뭐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예. 버티면 되는 건데 환율은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이게 1,500원대 이상은 우리가 1,400원대 이상은 뉴 노멀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예. 1,500원대면 거의 금융위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환율이면 사실 우리가 상당히 좀 불안해해야 되고 예. 가장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오는 건 수입 물가가 이제 환율 때문에 급등하게 되면서 예. 우리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저게 만약에 이제 1,530원 정도 와 있는데 네. 1,600원을 넘어서게 된다. 아, 우리 지금 한국 경제가 되게 탄탄한데 그 예. 정도 환율이면 이거 한국 경제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 불안한 이슈를 해외에서 건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좀 불안감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탄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외부에서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안 볼 수가 있는 예. 거죠. 그리고 그동안 한국 경제를 좋게 봤던 사람들도 원달러 환율이 왜 이렇게 올라가지? 한국 경제에 뭔가 문제가 있나? 이거 어떤 대외 신인도로 연결될 수 예, 있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이제 정부에서 구두 개입을 했지만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걸 방치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제 뭐 저번 달에 외환보유고가 줄은 게 우리가 좀 달러화를 팔고 이런 뭐 정부 쪽 개입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무분별한 그 좀 직접적인 개입도 네. 우리가 좀 삼가를 해야 될 게 사실 외환위기가 그래서 발생했던 거거든요. 아, 예. 네네. 그래서 일단은 쉽지 않은 얘기지만 한국은행 그다음 우리 정부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뭐 하다못해 구두 개입이라도 네네.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는 내란을 극복을 했는데요. 이 내란 때보다도 환율이 지금 더 높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두 개입은 어제도 있었지만 구두 개입이 시장에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모습도 감지가 되거든요. 지금 이런 고환율은 대체 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나가면서 아, 주식을요? 옛날에는 주식을 팔아도 그냥 국내 대기 자금으로 있었던 경우가 예.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주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팔고 가만히 있으면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다른 시장으로 가서 다른 네. 해외 시장을 가서 좀 저평가된 주식을 사자. 이런 의미가 좀 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외국인들이 뭐 하루 이틀 정도 팔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지금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계속 쏠림 현상이 나올 것 같아서 당분간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 향후 몇 달간은 한국 경제 가장 큰 현안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당장 수입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미 3%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이것들이 고공행진할 가능성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유가가 지금 뭐 호르무즈 제협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그 네. 안에 또 원유 정제 시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구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그 전쟁 이전에 뭐 배럴당 60달러대는 어려울 거고 최소한 80달러대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본다면 거기에다가 플러스 환율은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럼 수입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은 수준이고 그게 결국은 기업들의 출하 물가, 즉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높일 거고 이미 생산자 물가 상승도 높아졌습니다. 그게 또 소비자 물가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스파이크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지금의 뭐 유가 급등 때문에 물가가 일시적으로 확 점프했다가 네. 곧 가라앉다 이런 평가가 있지만 스파이크 인플레이션은 점프했다가 옆으로 갔다가 다시 점프가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예. 우리나라에서 환율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스파이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여기에다 지금 금리도 전 세계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경제 지표가 성장률 같은 것들은 잘 나와도 실제 경기에는 별로 그렇게 좋게 도움되지 않는 실제 경기는 부진한 이런 어떤 착시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총량 지표라 그러죠. 경제 성장률은. 근데 거기에 좀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분기 경제 성장률의 전기비 1.7%라는 거는 예. 많은 사람들의 평가 반도체 때문이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 3고라고 그러죠. 고유가, 그다음에 고환율, 그게 이제 고물가로 이어지면서 고금리까지 이어지면 예. 요 세 가지는 뭐냐면은 내수 경기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수출 경기는 좋은데
반도체 산업 말고 내수와 연관된 네네. 산업들은 상당히 어렵고 반도체만 좋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1.7% 경제 성장률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저건 도대체 어느 나라 얘기냐. 예. 그렇게 느끼는 게 K 양극화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네.